전국에서 동안거 정진이 시작된 가운데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는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린 동안거 결재법회에서 수행자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위례 상월선원 천막법당에서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9명의 수행자가 신도시 포교의 중흥을 발언하며 노천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교구본사 사찰에서도 동안거 결재법회가 봉인됐습니다. 송담 스님도 인천 용화선언법회에 함께했습니다. 조계총림의 제7대 방장 현봉 스님의 공식 취임을 알리는 승좌법회가 순천 송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마련한 2019 평화통일캠프에서 참가자들은 남북문화교류 등 민간 차원의 협력과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촉구하는 통일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국의 스님들이 겨울철 석 달 동안 일체 외부 출입을 끊고 선방에서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는 동안거 정진이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는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열린 동안거 결재법회에 참석해 수행자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대구 BBS 박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력 10월 보름 겨울난거 결재일을 맞아 팔공총림 동화사는 경내 통일기원대전에서 기해년 동안거 입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금당선언과 네오남선언, 양지남선언, 부도암선언 등 팔공총림 산하 선원의 방부를 드린 스님들은 안거 기간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용맹정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는 수행자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모든 대중들의 마음 자세는 반영과 갈등과 시비장단을 내려놓고 이번 결재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하도가 일념이 되어 타파하시어 대오 견성하겠다는 진제대종사는 부처님 법을 배우는 이유는 자기사를 분명히 밝히는 데 있다며 결재 기간 부지런히 정진해서 역대 조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라고 설했습니다. 특히 화두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화두를 참고하는 의심을 한순간도 놓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도가 있는 이는 각자 하도를 챙기되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산책을 하나 일체처 일체시에 오매불망 의심을 챙기고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제대종사는 또 중국의 우두 법용스님이 도신선사와 법담을 나누며 깨친 일화를 소개하며 수행에 있어서 스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승 없이 점검을 받지 않고 깨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외도의 소견에 집을 지어가는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강대무변한 진리의 심오한 세계는 스승 없이 혼자는 다 알았다 할 수가 없기에 반드시 먼청 깨달은 눈 밝은 선지식을 의지해서 공부를 지어가고 소견이 열리면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음력 10월 보름부터 석 달 동안 일체의 외부 출입을 끊고 선방에서 참선 정진에 몰두하는 동안거. 스님들은 이 기간 무건정진과 철저한 대중생활을 하게 되며 화두만을 든 채 하루 10시간 이상 용맹정진하게 됩니다. 스님들의 겨울안거 수행은 음력 정월보름인 내년 2월 8일까지 이어집니다.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BBS 뉴스 박명한입니다. 동안거 결재일인 어제 위례 상월선원 천막법당에서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9명의 수행자가 신도시 포교의 중흥을 발언하며 초유의 노천결사에 들어갔습니다. 불교계 안팎의 수많은 사람들이 외호대중을 자처하며 응원에 나서면서 종단 수행풍토 일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외호대중의 박수와 함성 속에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9명의 결재 대중이 천막법당으로 들어갑니다. 문 앞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과의 악수와 인사가 끝나자 총도감 해일 스님에 의해
선빵박 문고리에 자물쇠가 채워집니다.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위례 신도시에서 한국불교의 전례 없는 천막 무문관 안거 상월선언 결사가 시작됐습니다. 결제대중들은 종정 진제스님이 내린 법어를 가슴에 새기며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정진을 외호대중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상월선언에 대중들이 모여 두문불출하며 동안거 결제에 임하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윤회의 흐름에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인 생사해탈에 대오 견성하기 위함이라. 입제식에 앞서 언론에 공개된 상월선언 내부는 단출했습니다. 가로 1m, 세로 2m 남짓한 개인별 텐트에는 침낭과 온도계만 비치됐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본격적인 추위가 몰려와 텐트 안 온도는 바깥보다 겨우 2, 3도 높은 수준입니다. 조만간 찾아올 겨울 추위 속에서 하루 한 끼 공양과 단 한 벌의 옷으로 하루 14시간 이상의 3개월 정진이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 있어 보니까 굉장히 바깥 온다고 안에 온다고 한 2도 채 안 나더라고요. 2도 정도.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이게 어쩌면 만 영하 10도로 내려갈 때는 거의 영하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방마다 온도계가 다 있습니다. 중륜안이 있어도 결코 청규를 어기지 않겠다는 결제대중의 각오는 이곳에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서원을 바탕으로 합니다. 깨달음이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저희의 명세가 헛되지 않다면 이곳이 한국의 바다가이가 될 것입니다. 상월선언 바로 옆에는 제가불자들의 무문관 체험관도 함께 마련돼 한국불교의 첫 천막 정진은 이제 추일제가가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행결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의 길목, 이곳 신도시 예정지 벌판에서 시작된 유례없는 결사가 한국불교의 중을 이끄는 기폭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위례 상월선언 현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남진제 북송담으로 불리며 이 시대 선승으로 꼽히는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이 동안거 결제에 들어갈 대중 앞에 섰습니다. 수행납자들의 용맹정진을 당부하는 어른 스님들의 목소리는 신흥사를 비롯한 전국 교구본사 사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와 함께 한국불교 선맥의 계보를 잇는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이 동안거 결제법회에 참석했습니다. 법좌에 오른 송담 스님은 수행납자들과 제가불자들의 용맹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짧았지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 설법이었습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열심히 정진을 해서 자성 부처를 깨닫는 수행자로서 후회 없는 뜻깊은 한철이 되기를 바라면서 설악산 큰별, 무산 오연 스님의 자취가 서린 신흥사, 55명의 수좌 스님들이 향성선언과 백담사 종립기본선언, 무문관에 방부를 드렸습니다.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종정 진제대종사의 동안거 결제 법문을 대독하며 수행납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공부를 지어가다가 반짝 나타나는 하찮은 경계들을 가지고 살림으로 삼아 자칫 중도에 머무르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부처님의 정안을 밝히는데 건강을 두고서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불보사찰 통도사 4부대중도 기해년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254명의 스님들이 영축총림 유런과 강원, 통도사 보광선언 등에서 오직 참선 수행에 매달리게 됩니다. 방장 성파 스님과 주지 현문 스님은 설법전에서 봉행한 법회에서 불태전의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제 방에서 스님들이 많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종무소는 스님들 정진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최우선적으로 스님들 정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속리산 법주사도 조실 월서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동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월서 스님은 석 달 동안 화두와 씨름하게 될 100여 명의 대중 스님들에게 부단한 수행 정진을 주문했습니다. 오늘부터 석 달 동안에 기어이 완수해야겠다는 결심과 비상한 각오와 엄청난 용기가 없이는 진실로 오늘을 맞이하는 의의가 없다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진이 없는 곳에 해탈이 있을 수가 없고 생사험한 물길을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평범하고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총림과 선원의 어른 스님들로부터 법문을 청한 수행자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석 달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다큐멘터리 영화 프란치스코 교황을 관람하며 종교 간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이화여대 영화 전용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린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KCRP 지도자 특별시사회는 대표 회장인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영화 상영에 앞서 KCRP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원행 스님은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 보듬어 안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그러면서 7대 종단 수장들이 함께하는 이러한 모임도 중요하다며 마음을 열고 앞으로 다 같이 평화와 화합을 위해 정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 거장 빔 벤더스 감독의 작품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터뷰와 여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로 교황을 주인공으로 한 첫 공식 영화이며 로마 교황청이 역사상 최초로 제작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불교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티탄나우 상임 부원장 등 베트남 중앙승가위원회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양국 불교계의 활발한 교류를 약속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베트남이 대승불교 국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베트남엔 수많은 사찰과 신도들이 있고 이들이 베트남 불교 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티탄나우 스님은 현재 한국에 20만 명이 넘는 베트남 이주 여성 근로자 등이 살고 있고 이들 가운데 불자가 상당수라며 종단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티탄나우 스님 등 베트남 불교계 지도부의 예방을 마친 뒤 양국 불교계가 마련한 기념품을 주고받으면서 우의를 다졌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종합수행도량 조계총림의 제7대 방장 현봉 스님의 공식 취임을 알리는 승좌법회가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현봉 스님은 효봉 스님, 구산 스님 등 역대 조사 스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부단한 수행 정진과 총림 대중화합으로 승보 종찰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대웅보전과 앞마당이 사부 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법과 명종타종을 시작으로 조계총림 제7대 방장의 주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승자법회가 거행됩니다. 사부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임 방장 현봉 스님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는 주장자인 법장과 세속의 티끌을 털어내는 불자가 봉정되고 법자에 오른 스님은 대중을 향해 법장을 높이 들어 보이며 취임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저마다 자기 빛깔의 우담바라를 피워내는 총림을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이제 우리 총림 대중들은 이 주장자 하나에 모든 분별과 망상과 시비와 갈등을 모두 거두어서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를 의지하여 서로 절차 탁마하며 이 조계총림의 숲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며 자기 빛깔의 우담바라를 피워내는 총림을 만들도록 합시다.
방장 현봉 스님은 봉정받은 법장과 불자의 상징성을 사부 대중에게 설했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길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사부 대중들을 위해서 저는 이 진리의 주장자와 불자를 대중들에게 봉정하오니 제각기 이를 의지해서 수행하면서 부디 헛발을 딛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십시오. 호계 원장 무상스님은 조계총림 사부 대중을 대표해 부처님 전에 고하는 고불문을 낭독했습니다. 대불보살님께서는 대자비로 오늘의 법배를 증명하시었고 조계총림 순광사 사부 대중에 합하면서 여법이 정진할 수 있도록 번영하여 주옵소서. 법회에는 선운사주지 경우스님을 비롯해 이정현 국회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외 각계 인사와 불자 등 사부 대중 2천여 명이 운집해 현봉 스님의 방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현봉 스님은 지난 1일 송광사 산중총회에서 방장 후보로 추대된 뒤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현봉 스님은 1949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1974년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75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전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수선사와 백년사, 해인사, 통도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습니다. 스님은 조계총림 윤하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법규위원, 광주 청과학원 이사, 송광사 주지, 조계종 재심호계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보성 스님에 이어 제7대 방장을 맞이한 조계총림. 새 방장 취임을 계기로 명실공히 승보 종찰의 위상을 드높이는 새로운 정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 송광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인 가운데 시민과 불자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평화통일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받았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함께한 2019 평화통일 캠프인데요. 참가자들은 남북한 문화교류 등 민간 차원의 협력과 젊은 세대 간의 교류를 촉구하는 통일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30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한과 북한, 미국의 새 정상은 역사적인 3자 회동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남북미 3자 회동이 이뤄진 지 넉 달 반이 지난 현재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남북 관계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불자와 일반 시민,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분단의 현장을 몸소 느끼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길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올해로 3년째 마련한 2019 평화통일 캠프가 북한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자리한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해 배우고 묻고 각자의 대답을 가슴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정말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갈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비핵화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핵화가 반드시 돼야 되고 비핵화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도 김 전 차관은 남북한의 개방과 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민간의 역할을 주제로 팀별로 토론을 갖고 평화 통일을 위한 실천 방안을 담은 통일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는 남북한의 문화와 스포츠 교류 등을 활성화하고 젊은 세대가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도록 기성세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남북한 학생 교류를 우선 추진하는 등 미래 세대 간 교류 활성화에 힘쓰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에도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소리를 하지 말고 내부터라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마디라도 그런 말을 전달하는 게 제가 5금 통일 캠프에 참석했는 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가자들은 이에 앞서 비무장지대 인근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인 민통선 지역과 과거 임진강의 남과 북을 이었던 유일한 통로였던 독계다리 등 한국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는 지역들을 둘러봤습니다. 2019 평화통일 캠프에 참가한 시민과 불자,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의 현장에서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캠프는 통일 문제에 대해 세대 간에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못 뵀었던 나이대, 연령대 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유익했었고 되게 잘 대해주시고 서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에도 만약에 계속 한다면은 좀 더 늘려가서 점차적으로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유익했었던 캠프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구 경북지부가 조계종 16교구 본사 의성 고운사에서 추계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경북대와 안동대, 영남대, 대구대 등의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108배와 사찰습이, 스님과의 차담, 108 염주 만들기, 나에게 편지 쓰기, 예불 등을 통해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회를 받고 혹은 저희 템플스테이로 오고 사찰을 참배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경북대 외국인 교환학생 4명과 함께 바른 불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수계법회도 함께 봉행됐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난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와 보호자들을 위해 자선음악회를 열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명나눔 실천에 앞장서온 공로로 제1회 생명나눔 대상을 받았습니다. 나눔과 감동이 함께한 현장을 류기환 기자가 전합니다.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날씨에도 관객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흥겨운 연주에 맞춰 박수를 치고 때로는 어깨춤을 들썩입니다. 관객들은 어느새 무대 위에서 펼쳐진 기품 넘치는 전통무용 공연에 흠뻑 빠져듭니다. 역동적인 움직임과 우아한 기교에 연신 환호를 보냅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한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우와 이식대기자 환우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기에 마련한 행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화의 고통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난치병 환우와 이식대기자 환우를 위로하고자 마련된 생명나눔 자선음악회가 올해로 벌써 1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음악회에 앞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된 생명나눔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1회 생명나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사에 참석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01년 생명나눔 실천본부를 통해 장기와 안구기증 희망등록을 한 뒤 생명나눔의 가치 확산과 사회적 실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아마 2001년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때 제가 이미 장기를 우리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기증했습니다. 생명을 나누고 또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저는 세상에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밖에 올해 수상자로는 홍보상 부문의 불교신문,
생명상 부문에 김남명 생명나눔 홍보위원, 나눔상 부문에는 생명나눔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자선음악회에서 마련된 수익금은 난치병 환우들의 치료비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한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오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더 뜻깊고 더 의미 있고 더 감사합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은 잠시나마 아픔을 잊고 삶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BBS 뉴스 유기환입니다. 동안거 결제일인 어제 불교계의 관심은 위례 신도시에 차려진 상월선언 천막법당으로 쏠렸습니다. 결사 대중이 옷 한 벌과 하루 일종식으로 용맹정진할 법당 내부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천막법당을 휘감을 삭풍을 견디며 오로지 화두 참선에만 몰두하게 될 이번 결사는 우리 불교계 수행과 포교에도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요. 가장 낮은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결사 대중의 간절한 서원이 우리 불교의 수행과 포교 풍토를 일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1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